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11월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5%로 확대합니다. 동대문 구청 광장에서 2025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11월 확대 간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은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시와 국민의힘이 안동 산불 피해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우대재정 원칙을 새로 도입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로 굳어진 현재 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을 이끄는 5국 3특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맞아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각 거점 국립대가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협력 허브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 산, 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전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 사업비 규모를 10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나 확대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11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율을 15%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최대 100만 원 충전 시 15만 원을 추가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 지역화폐 사용액을 5%를 최대 10만 원까지 즉시 환급하는 캐시백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시는 11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지역화폐 보유 한도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명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확보한 추가 보조금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동대문 구청 광장에서 2025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AI,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개 체험 부스로 구성됐습니다. 서울 반도체고와 경희고 등 관내 고등학교도 참여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던 동아리 체험존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행사장에는 걱정인형 만들기, 커피 로스팅, 탄소 중립 솜사탕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서울시로부터 19억 9천만 원의 특별 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구는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별 교부금에는 고산자로 일대 환경 개선 사업비 15억 원과 가로 환경 분야 업무 평가 최우수구 선정 인센티브 4억 9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노후 가림막과 무질서한 시설물로 불편을 겪어온 고산자로 일대는 보행자 안전성 강화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특히 불법 노점 철거 대신 상인과의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한 점이 서울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센티브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포구는 교육특별구 마포를 선포했습니다. 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중점 도시 마포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구가 제시하는 핵심 목표는 문예체 교육 생태계 구축, 안전한 교육 환경 및 학업 환경 혁신, 선도적 진로 교육 확대, 상생교육 실현 등입니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포형 안심돌봄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며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청소년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울 예정입니다. 구는 진로 진학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마포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2025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마포구가 단체 2곳과 개인 2명이 수상하며 총 4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포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마포구는 단체, 개인 부문 모두에서 수상자를 배출하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단체 부문에서는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용강동 상점가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경북에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북도는 현재 세계 경주포럼 에이펙 기념 문화전당과 퓨처스퀘어 건립, 신라 평화통일 정원 조성, 경북판 CEO 서밋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과 포항 영일만항 확장,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대구도서관이 열흘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11월 5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시는 도서관이 세대를 잇고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도서관 건립은 오랜 세월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자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개관식 연계 행사로는 대구도서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전시 대구 기록의 100년이 열리고 종회기원 영원한 천국의 정유정 작가 초청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대구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아우르는 대표 도서관으로 도서관 간 협력 강화 및 서비스 확대 역할을 함께 지역도서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2025 외국인 환자 유치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9개국 해외 바이어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참가했으며 특히 중국 플리기, 일본 트리뷰 등 글로벌 바이어들이 참여해 한중일 의료관광 교류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등 병원이 참여하며 한중 의료관광협동조합, 여행아 놀자 등 지역 유치사업자 9곳도 함께 협력했습니다. 시는 이번 비즈니스 페어를 통해 지역 의료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11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장우 시장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 공감대를 확보하고 연말연시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도에서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며 시도민의 삶에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추가 설명회를 활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전 광역권에 있는 계룡, 금산, 공주 등과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밀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대전 빵축제에 대해서는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해 빵 산업에 있어서 대전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구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에서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평가센터의 합동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준공식은 지난 5월 경상용 특장시작차 지원센터 준공식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 KCL, UTAC 코리아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럽 형식 인증 대응 시험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국내 최초 글로벌 검증단지 구축 업무 협약 체결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UTAC의 유럽 인증 체계와 연계된 국제 인증, 기술 컨설팅 기반이 마련돼 미래차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EMC 전자파 적합성 시험동과 배터리 안전성 시험동, 실차 주행이 가능한 시험 주행로를 함께 조성해 배터리팩의 성능과 안전성, 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성능 평가 체계를 갖췄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에서는 전기차 충돌 후 배터리 핵심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평가가 수행될 예정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지정 미래차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현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전국 5번째이자 지자체 주도에 따른 첫 사례로 이날 행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테크노파크,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한라대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정비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되며 첨단 안전기술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관련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 중심 전문 인재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2025년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 의회와 평창소방서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군청과 군의회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피, 초기 진압, 긴급구호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군은 자위소방대 임무와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비상벨 작동과 소화기 사용, 심폐소생술 등 실습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임성원 부군수는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소방서는 대화 119 안전센터 청사 증축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군은 새 청사를 통해 근무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방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이 투입돼 철근 콘크리트 2층 규모, 연면적 666제곱미터로 새롭게 증축됐습니다. 준공식에는 지역 기관,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와 유공자 포상,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근태 평창소방서장은 새 청사를 통해 소방 인력의 복지와 근무 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오송 서남하루가 개관 4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KTX 오송역 선화공간을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오송 서남하루는 회의, 전시, 워크숍은 물론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며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날 10,000번째 방문객으로 은수미 씨가 선정돼 현장에서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받고 기념 촬영과 환영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13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이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가 일하는 기쁨 공동 작업장을 도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진행됩니다. 옥천군에 새 작업장을 열었고 단양군에도 개소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하루 4시간, 주 3, 4회 근무하며 소규모 포장, 조립, 분류 작업이나 단순 사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옥천 작업장은 충북 도립대학교 내 마련돼 접근성과 근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청주, 진천, 제천, 음성,
옥천, 단양까지 총 11개소에서 13개 기업 19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사업은 단순 일자리 지원을 넘어 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사회 일자리 순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2025 충북 스마트농업 심포지엄을 열고 스마트농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학계와 산업계, 공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확산 전략과 국가 농업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은희 충북농업기술원 원장은 스마트 농업은 단순한 생산 기술이 아닌 농업이 기후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자 국가 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연과 발표에서는 극한기후 대응, 도시명 팜 확산 모델, AI,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또한 현장 농업인의 변화 사례와 기술 융합 가능성도 소개됐고, 마지막 토론에서는 스마트 농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와 대구시, 국민의힘은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원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들어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시행된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완전한 복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살아나는 마을과 돈이 되는 산으로 혁신적 재창조를 이루겠다고 언급하며 산불 피해지 피해목 별채 등 관련 국비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 종료 후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동시 일직면 산불 피해지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주민 의견 등을 청취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바닷물 속 1g 수소로 석유 8톤에 달하는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인공태양은 미래 혁신을 이끌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꼽히는데요. 에너지수도 나주에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데다 바닷속 무한한 수소 자원을 활용하는 청정에너지 인공태양. 1조 2천억 원을 들여 조성될 이번 연구시설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오는 11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뜨거운 유치전이 펼쳐지는 상황. 나주시는 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그런 핵심적인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의지와 열정을 총동원해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이번 유치전에서 나주는 산학협력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로 평가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우수한 인력들은 물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밀집했습니다. 지진 위험에서 안전한 지반과 풍부한 용수도 강점입니다. 또 방사광 가속기와 중이온 가속기가 들어선 영남, 충청권과 달리 전남에는 이렇다 할 연구시설이 없는 만큼 균형 발전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연료비가 공짜 먹으니까 그리고 깨끗하니까 완전 친환경적이니까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큰 기업들 그들 하지만 중소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하이테크 그런 기업들이 여기서 많이 생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주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로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도약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 에너지 산업박람회 2025 빅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10번째를 맞은 빅스포는 그동안 해오던 신기술 전시를 넘어 지역 또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 지역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 방점을 둔 올해 빅스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해 AI와 로봇, 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형상화한 지역 특화 산업관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AI 에너지, 전남의 에너지 기본소득 등
10개 지자체의 에너지 특화 산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빅스포는 기술 전시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는 시민들에게도 참여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간관계, 각종 불균형 등의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테드 강연을 마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신 에너지 신기술과 지역 사람을 연결하는 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K에너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5 빅스포는 오는 7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 도쿠시마현이 3일 우호 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며 교류 관계를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지난 1월 실무교류도시 양해각서 체결 후 10개월 만입니다.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를 비롯해 현 의회 의장, 기업인 등 9개 분야 100여 명이 전세기로 제주를 방문해 협정식에 참석했습니다. 양 지역은 이날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쿠시마현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도내 담당 부서와 기관을 방문단과 연결하고 부서, 기관별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시군구에 40데시벨에 달하는 경보음을 동반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77개 시군구에 일괄적으로 문자가 보내졌는데요. 실제 진동을 느끼지 못한 지역에도 한밤중에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지역별 진도에 따라 긴급 재난 문자와 안전 안내 문자를 나눠 상황을 전파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